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어리신 분이 전화를 주셨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6. 56세세요. 네네. 목소리는 너무 어리게 들리셔서. 자,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풍선확장을 몇 네. 번을 했어요. 몇 번 받으셨어요? 네. 예, 1년이나 아까 19년도부터 네네. 1년 내지 1년 반 정도 해서 네네. 그러니까 풍선확장술도 받고 그러니까는 전방전이증하고 협착증하고 네네. 디스크도 약간 저게 가지고서 네. 겹쳐 있다 보니까 이제 걷는 거라든가 뭐 다리 쪽에 엉치 쪽에서부터 내려오는 통증 때문에 네네. 풍선확장술 이제 쉽게 이제 동네 병원에서 네네. 그걸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받기 시작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그걸 받아도 그때 조금만 통증이 조금 저기 하다가 이제 또 다시 또 이게 통증들이 그러니까 허리 구부렸다가 일어나면서 통증이라든가 네네. 걸어 다닐 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엉치 쪽으로 내려오는 그 통증이 네네. 기분 나쁘면서도 그렇게 아파가지고 네네. 근데 작년에 9월 달에 풍선확장을 받았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허벅지 앞쪽에 네.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 시술 직후예요. 예, 예. 네네. 아파가지고 그러다가 이거 조금 이렇게 건드려 놨으니까 조금 아플 거다. 네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한 2주 정도 되니까 그 통증은 없어지는데 이제 아까쯤에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 까치발 하는 거하고 네네. 뒤꿈치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뒤꿈치 하는 게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쪽 아이고, 다리가. 그러셨구나. 네, 예, 예. 걸을 때마다 네네. 이제 한쪽에 뒤꿈치 내리고 앞으로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네네. 다리가 툭툭 떨어지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걸으면서도 이게 오. 이렇게 끌려간다. 너무 네. 피로감이 너무 있고 종아리에 네네. 알이 너무 많이 네네. 배기고 통증이라든가 근육 뭉침이 너무 작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수술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지금 풍선확장술을 이제 1년 반 단위로 받는데 이제 점점 효과가 없어지신 거잖아요, 시청자분께서. 그죠? 네. 네, 없어지시고 특히 이제 발목 힘이 약해지실 정도면은 이게 이제 지금 특히나 발목 힘이 약해도 걸음걸이, 보행에 문제가 없다면은 전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일상생활 하는데도 다리가 끌리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보행에 문제가 있다 그러시면은 이제는 미루지 말고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실 때가 됐습니다. 네. 협착증이나 동반된 이제 전방전이증이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 치료 방침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전방전이증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허리를 굽히거나 펼 때 아니면 섰을 때 더 악화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런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제 무게가 실리게 되면 척추뼈가 더 많이 되는 거. 이건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척추 불안정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불안정성이 동반된 경우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양방향 내시경술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이게 쉽게 말해서 불안정성을 척추뼈가 건덩건덩한 상황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유합술이라고 해서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조금 더 큰 수술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걸음걸이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마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 마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술하고 신경이 눌린 거를 이제 풀어준다 하더라도 회복이 잘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비가 생긴 경우에는 이제 빨리 신경 압박을 해소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어쨌든 적합한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게 풍선확장 저번에 마지막에 작년 9월 달에 네네. 받고 나서 이 증상이 네. 딱 뒤꿈치 이거 딛는 그것도 그때 네. 나타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시술로 인해서 뭔가가 이게 저희가 된 건가요? 시술로 인한 풍선확장술로 인한 합병증이 별로 없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시술 합병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아니면 협착증이 사실은 19년도부터면 지금 거의 이제 6년 정도 지나셨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협착증 증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없던 마비 같은 것도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게 단순히 이제 시술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고 볼지 아니면은 척추관 협착증의 경과로 볼지는 그거는 말씀만 들어서는 조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원인이 어쨌든 간에 그 마비를 일으키는 부위에 이제 신경 압박이 있다 그러시면 그걸 해소하고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게 좀 더 회복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말씀 잘 참고하시고요. 이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인 그 다음 치료 단계를 충분히 고려해 보셔라. 그리고 실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연결이 조금 원활치가 못한 듯합니다. 예, 풍선 확장술 원장님, 그 어떤 그 시술이길래 굉장히 여러 차례를 받으셨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뭐 풍선 확장술은 이 이제 가느다란 관을 신경 통로 쪽으로 집어 넣어서요. 거기를 이제 풍선 같은 걸로 조금 부풀려 주면서 좀 통로로 넓혀주는. 확장을 해준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간단할 텐데요. 우리가 근데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디스크 돌출이라든가 뼈의 돌출 그리고 이제 인대가 두꺼워지는 걸로 이제 돌출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심하지 않는 경우에 당연히 풍선 확장술로도 얼마든지 이제 증상 그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지만 협착증이 아주 심하신 경우 점점 진행해서 이제 점점 심해지시게 되면은 이제 풍선으로 확장하는 효과가 미미해질 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있네요. 그럴 땐 조금 더 확실하게 이 주변에 있는 뼈나 인대를 좀 깎아내서 공간을 확보하는 이 조금 더 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같은 시술 같은 다른 시술이 또 필요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72인데요. 72세이시고 예, 자, 예.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어디 불편하고 아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 저는 한 5년 전부터 네. 이렇게 뒷다리가 왼쪽 뒷다리가 땡기면은 뒤에 종아리 반절, 허벅지 반절에서 뒤쪽만 땡기면서 고무줄 땡땡한 것처럼 네, 그렇게 땡기면서 무겁고 무릎까지 뭐 유리 깨질 것 같이 무릎까지 다 깨질 듯이 아파요. 네, 네. 그러세요. 예, 예. 예, 허리가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신데 무릎도 같이 아프시고요, 어머니. 네네. 어머니 증상이 5년이나 되셨는데 그 네. 사이에 뭐 허리 검사 같은 건 안 받아보셨나요? 아니 했는데 네. MRI도 찍고 그랬거든요. 네네. 네, 근데 심하지 않다고 주사를 자꾸 줘서 네. 스테로이드 주사가 해롭다는데 이렇게 자주 맞아도 되냐고 제가 물어보고는 이렇게 손톱을 가르치면서 자기네는 이만큼 넣으니까 영향을 안 준다고 하는데 항상 불안하거든요. 네. 네. 어머니 허리 주사를 맞으시면 그 증상이 좀 나아지시던가요? 예. 아, 허리 주사 맞죠. 한 어느 정도 가세요? 효과가 주사 맞으시면? 한 달 좀 못 가더라고요. 한 달 좀 못 가셔요. 예. 그렇게 주사 맞고 나면 무릎이 막 깨질 것 같은 그런 통증도 줄어드시던가요? 예, 무릎까지 다 안 아파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이제 무릎까지 막 아프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네네. 무릎 관절 문제 있을 때도 무릎이 아프시면서 그 무릎 뒤쪽 오금하고 연결돼 있는 종아리나 허벅지 쪽으로 당기는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허리 좋아. 주사가 효과가 없었다 그러시면 제가 무릎 검사를 예. 한번 받아보시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허리 주사 효과가 있다고 하시니까 아마도 그럼 허리 문제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 주사는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긴 한데요. 그 이제 용량을 얼마 쓰는지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횟수인지에 따라서 이제 그 보통 노시는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놓고 주시기 예, 때문에 예.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네. 스테로이드 주사 맞는 게 이제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러시면은 예. 어머니 협착증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신경이 조금은 네, 저기 심하지 않다고만 심하진 해요. 않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사진을 정확하게 안 봐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가늠하기는 어려운데요, 어머니. 네네네. 주사 치료가 효과가 확실히 있고 허리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협착증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은 주사 치료 않고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양방향 내시경술을 통해서 거기 신경 협착증 있는 부분을 직접 이제 통로를 좁아진 걸 해결해 드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협착증이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머니 이제 허리 아까 제가 방송 때 말씀드렸던 허리 증식 주사 치료도 비슷한 증상을 좋게 만드는 데 이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증식 주사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은 없어서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스테로이드 부작용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어머니. 우리 이제 치료 지금 잘해주시는 선생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고 스테로이드 주사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다른 방법 없나 궁금하시면 이제 우리 전문 병원 다른 선생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무릎 협착증으로 아플 때는 그럼 무릎은 안 아픈 건가요? 아유, 무릎 아프신 경우가 잘은 없는데요, 어머니. 아까 근데 허리 주사 맞고 무릎 통증도 좋아지셨다고 하시니까 예, 다 안 아파요. 무릎까지요. 지금은 무릎 검사를 따로 해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무릎은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아, 무릎도 수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어머니? 예. 근데 어쨌든 허리 주사 맞으시면 일단 무릎은 괜찮으신 거죠? 무릎 통증도. 예, 통증이 그냥 거짓말같이 없어져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통증이 너무 거짓말처럼 없어지니까 아 이거 괜찮은 거 맞아 하는 그런 걱정의 마음도 의심도 많이 드시는 거죠, 어머니? 예. 원장님께서 우선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니께서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열려 있는 듯합니다. 혹시 또 다른 치료법이 궁금하시면 그동안 받으신 검사나 치료 내역들 잘 챙기셔서 또 다른 허리 척추 전문 선생님 계신 병원으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또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척추질환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으로 원장님, 평소에 허리나 척추 건강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조언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운동들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 중에 바른 자세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셔도 그 효과를 보시긴 어렵겠습니다. 앉거나 서거나 걸으실 때 항상 등허리를 곧게 펴는 자세를 유지하시도록 하시고 특히 앉아 계시는 시간 많은데 앉아 계실 때는 바닥에 앉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으시고요. 허리 쪽에 낮은 쿠션을 하나 끼워서 등받이에 기댔을 때도 등허리가 곧게 잘 펴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활 속에서 정말 무심코 했던 작은 습관, 그 올바르지 못한 자세가 허리 척추 질환의 가장 큰 독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경외과 권지용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